전 세계의 당뇨 인구 5억 3천만 명, 그 절반 이상이 내일 당뇨 환자가 될 수 있는 전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식탁 위에 해답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귀리, 콩, 식초, 이 세 가지가 혈당을 잡는 과학적 무기입니다. 오늘 그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 웰니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혈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당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약물이나 복잡한 치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이 어떻게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먼저 귀리의 놀라운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귀리는 단순히 서구식 아침 식사의 대표 음식이 아닙니다. 귀리 안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푸드 앤 펑션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19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침 식사의 귀리 베타글루칸을 0g부터 4g까지 다양한 양으로 섭취하게 한 후 혈당 변화를 관찰했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4g을 섭취한 그룹은 식사 직후부터 1시간 동안의 혈당 상승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인슐린 분비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아침에 베타글루칸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에도 혈당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이죠. 즉, 아침 한 끼의 선택이 하루 종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타글루칸이 위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영국 NHS 당뇨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63세 마가렛 씨는 기존의 빵과 시리얼 위주의 아침 식사를 귀리로 만든 오트밀과 채소, 흰살 생선살이나 오징어 등의 단백질 위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별로 없어 맛이 심심하다고 느꼈지만 점차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4kg 줄었고 공복 혈당은 105에서 94로 떨어진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하루 중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들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베타글루칸 4g을 섭취하려면 귀리 약 40g이 필요합니다. 이를 오트밀로 만들면 한 공기 정도의 양입니다. 여기에 땅콩, 호두와 같은 견과류나 딸기, 블루베리 등의 베리류를 추가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단, 설탕이나 혹을 과도하게 넣으면 혈당 상승을 가져와 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무기인 콩류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류는 우리나라 전통 식단의 핵심 요소였지만 서구화된 식생활과 함께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콩류가 혈당 관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뉴트리션 저널에 발표된 체계적 문안 검토와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병아리 콩의 효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병아리 콩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평균 15에서 30%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병아리 콩에 포함된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특별한 전분 구조 때문입니다. 콩류의 전분은 저항성 전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형태입니다. 이 전분은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단쇄 지방산이 생성되어 전체적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50대의 한국에 사는 김철민 씨는 건강검진 후 당뇨 전 단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후 혈당이 190, 당화 혈색소가 5.9%였습니다.
의사는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약을 복용하며 미리 준비해라 라는 경고를 하였지만 김철민 씨는 약물 치료 대신 식단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을 관리하고자 한 것이죠. 그의 변화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매 끼니 흰 쌀밥의 3분의 1을 병아리콩, 렌틸콩, 강난콩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씹는 맛이 다르고 포만감이 달라서 적응이 필요했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식사 순서도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밥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 생선 등의 단백질, 밥, 순으로 바꾼 것입니다. 섬유질,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맞춰 식사를 한 것이죠. 하루 섬유질 섭취량, 즉 야채를 먹는 양도 20g에서 30g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식후 앉아서 믹스 커피를 한 잔을 즐기는 대신 20분에서 30분간 산책을 하거나 책상을 짚고 팔굽혀펴기나 앉았다가 일어서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은 140 이하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수는 5.6%로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느꼈던 손끝 감각 저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이 개선되면서 말초신경의 건강도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콩류를 일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밥을 지을 때 콩을 함께 넣었거나 샐러드에 삶은 콩을 추가하거나 콩으로 만든 후무스를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50에서 100g 정도의 콩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또 하나의 무기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우리 전통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조미료이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의 효능은 최근에야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식초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 임상당뇨병 및 보건의료 분야의 최신 동향이 실린 무작위 대저 임상시험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30ml의 사과식초를 8주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식초를 섭취한 그룹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공복 혈당이 평균 13mg이 낮아지고 당화 혈색소는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개선되어 식초가 단순히 혈당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데, 첫째로 위 속의 음식물 배출 속도를 늦춰 음식이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켜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고, 마지막으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여 공복 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것이죠. 실제로 62세 최윤숙님의 경우 당화 혈색소가 7.2%, 식후 혈당이 평균 210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강력히 권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사과식초 15ml를 물 200ml에 타서 음료 대신 마시고, 점심은 식초를 넣은 잡곡밥과 채소 단백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식초의 신맛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습관이 되어갔죠.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6.6%로 식후 혈당은 16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식후 급격한 피로감이나 졸음이 크게 줄어들어 일상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방법은 식초로 밥을 짓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 밥이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혜이기도 합니다. 2025년 4월 헬스조선 보도에 따르면 식초 속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다고 보도를 했고, 2024년 브런치 컬럼에서는 고탄수화물 식사 전 식초를 마시면
인슐린 반응이 최대 34% 개선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식초가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55세의 배성익 씨는 흰쌀과 현미를 섞어 밥을 지을 때 쌀 2컵당 식초 1큰술을 넣는 습관을 6개월간 유지했습니다. 다른 식습관은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도 공복 혈당은 110에서 99로, 식후 1시간 혈당은 185에서 165로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50대의 이정숙, 김인학 부부는 이런 식초의 효능에 관한 정보를 접한 후 밥짓기 방법을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현미 70%, 흰쌀 30% 비율로 밥을 지으면서 물 1리터당 식초 2큰술을 넣었습니다. 4개월 후 남편은 2kg, 부인은 1.5kg의 체중 감소가 있었고 무엇보다 식후 혈당 변동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밥맛이 더 깔끔해졌고 소화도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식초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섭취해야 하며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식전 30분 또는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아 에나멜을 보호하기 위해 마신 후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을 권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섬유질을 25g 이상 섭취하고 설탕이나 시럽처럼 가공된 단순당 섭취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하나의 접시 안에 접시 절반을 감자나 옥수수 같은 전분이 아닌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는 통곡물과 곡류, 단백질로 구성하라고 제시합니다. 결국 귀리, 콩류, 식초는 분명히 강력한 도구이지만 전체 식단 속에 적절히 배치될 때 비로소 장기적인 혈당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조화를 이뤄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혈당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귀리 40g에 무가당 두유나 우유를 넣고 달걀 한두 개와 시금치, 토마토 등 채소 100g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베타글루칸을 약 4g 정도 섭취할 수 있어 하루 종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죠.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줄이는 두 번째 식사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몇 개를 추가하면 더욱 완벽합니다. 볶아서 갈아 놓은 귀리를 우유에 타서 달걀 프라이와 토마토 주스, 견과류 한 줌, 가벼운 식사지만 영양만은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점심에는 현미, 보리, 귀리를 섞은 혼합밥 150g에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50g을 넣습니다. 여기에 닭가슴살 100g 또는 두부 150g,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피망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 200g을 곁들이세요. 밥을 지을 때는 물 200ml당 식초 15ml를 첨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밥의 혈당 지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콩이 들어간 잡곡밥에 두부조림, 닭가슴살 야채볶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면서도 영양은 충분해야 합니다. 식전에 사과식초 15ml를 물 200ml에 희석해서 마시고 연어나 두부 스테이크 100g, 찐 고구마 80g, 그리고 잎채소 샐러드 150g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탄수화물 섭취는 최소화하되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식단 관리라고 생각되시나요? 몇 가지 생활 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는 혈당 관리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순서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이 위벽을 코팅해 탄수화물의 빠른 흡수를 막아줍니다.
식후 30분 안에 15에서 20분 정도 근력 운동이나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시면 근육이 혈중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게 됩니다. 운동이 어려우면 제자리에서 스쿼트를 10에서 20회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과자나 단음물 등 가공당은 주 1, 2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과일은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드셔도 무방하지만 가능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나 배, 베리류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되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해야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6개월 정도 되면 혈액검사 수치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건강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나 극단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식탁 위의 작은 선택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의 배려가 모여서 우리 몸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무기를 활용해 보세요. 귀리 한 그릇, 콩 한 줌, 식초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